윤 대통령은 이겼는데 한상혁 전 위원장은 왜 집행정지 기각됐죠? 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크게 네 가지예요. 전부 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겁니다.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오히려 그 직무를 방임했다는 면직 사유가 있다고. 원래 우리나라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영훈 변호사입니다. 저도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제목 심플합니다. 국힘 법률자문 송영훈.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법 관련 이슈들, 특히 정치와 법이 만나는 영역의 이슈들을 유튜브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회로 엊그제 금요일에 있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사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죠. 이 기각 결정에 대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결정이 나오고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받고 집행정지 신청한 것과 한상혁 전 위원장이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한 것은 비슷한 사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이겼는데 한상혁 전 위원장은 왜 집행정지 기각이 됐죠? 네,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려면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은 일단 정지시켜놓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집행정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행정처분이 있을 것. 둘째, 그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세 번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네 번째, 긴급한 필요. 다섯 번째,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건이나 이번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사건 같은 경우 어렵지 않게 인정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정직 2개월이었죠. 2개월 정직되고 나서 결과 나와봤자 정직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한상혁 전 위원장의 경우도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면직이 됐으니 남은 임기가 다 끝나고 혹시 면직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도 복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는 사안이고 엊그제 법원 결정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바로 이 요건입니다. 행정처분은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일단 정지시켜놓고 봐야 할 사유가 아무리 인정이 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나머지 요건은 다 처분을 받은 쪽에서 주장하고 소명해야 되는데요. 집행정지할 경우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 요건만큼은 처분한 주체, 그러니까 행정청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사건에서는 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사유를 잘 보면 한상혁 전 위원장의 본안소송도 앞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자, 공무원을 면직한 사안에서 면직 처분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주장을 하려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면직 사유가 사실이고 면직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소명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건에서도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정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지를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성격상 결국 일정 정도는 본안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크게 4가지예요. 전부 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겁니다. 첫째, 절차를 위반해서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둘째,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사후적으로 수정되는 데에 지시 관여했다.
셋째, 내부 지침에 반하여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게 했다. 넷째,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여 허위 보도 설명 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2번과 4번 사유는 소명이 있다고 봤어요. 소명이 됐다고 봤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런가? TV조선은 원래는 재승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심사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과락으로 바뀝니다. 법원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당초의 심사 점수와 과락을 받은 심사 점수를 모두 보고받았다고 봤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이게 자기가 지시해서 점수가 바뀐 게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데요. 법원이 지적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점수가 왜 바뀌었는지, 적법하게 바뀐 건지 이런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묵인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상혁 전 위원장 지시로 점수를 조작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점수가 바뀌어서 과락이 됐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봐야지. 그러지도 않고 방통위원장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묵인, 승인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오히려 그 직무를 방임했다는 면직 사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TV조선의 점수가 수정됐다는 건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가 게시되니까 방통위 공무원들에게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겁니다. 자, 점수가 고쳐진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별다르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런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한 면직 사유도 소명이 됐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점수가 고쳐진 것을 알았고 그게 석연치 않은 일인데도 가만히 내버려뒀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으니 이 점수 변경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시를 했든 지시하지 않았든 이렇게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 자체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상혁 전 위원장의 선친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1992년 관권선거 시도를 폭로한 분이거든요. 현대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그런 선친의 결기를 보더라도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서도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는 해봤자 실익이 없겠죠.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라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남은 사건들은 형사재판과 면직 처분 자체에 대한 본안소송이 있는데 둘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죄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인데요. 한상혁 전 위원장은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극구 다투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사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면직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이 아무래도 불리해졌다고 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52.3%에 이릅니다. 징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보다 인용률이 더 높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계가 다 끝나고 또는 면직시켰는데 임기가 다 끝나고 취소시켜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정지시켜놓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예 집행정지 문턱도 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집행정지는 기각됐는데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승소하는 예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본안사건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거든요. 본안사건 판결할 때쯤에는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묵인한 것 자체만으로도 면직 사유가 있다는 것이 엊그제 결정에서 드러난 현재 재판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반대 증거, 상당한 수준의 어떤 증인들의 반대되는 진술이 없으면 한상혁 전 위원장이 꽤 어렵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을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들은 아마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리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 판단을 미리 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결정문에 직접 드러내지는 않아도 집행정지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특히 이 사건처럼 징계권자가, 임명권자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제로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소재로 새로운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사안, 궁금한 이슈 적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